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중년 여성 10명 중 4명. 지난해 진료 인원 무려 17만 명.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사회적 암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고민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3명의 여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좀 이 문제가 누구한테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창피하고 혼자 안고 가기엔 답답하고 제일 비참할 때가 그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가 잘못된 거지? 다들 많이 겪으니까 저도 곧 겪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나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요실금 다스리는 방법 알아봅니다. 그녀들의 말 못할 속사정, 요실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요실금 첫 겪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설한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만삭이었을 때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여행을 가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러면 그 운전하는 친구 보고 휴게소마다 세워라. 네, 네, 아니면 맞아요. 만약에 친구가 깜빡 잊어먹고 하나를 건너뛰고 가잖아요. 그러면 2, 30분 거리잖아요. 그러면 막 미치는 거야. 막 소름이 끼쳐갖고 막 참느라고 막 털 다 쓰고 막. 그러면 이제 저기서 보이잖아요. 딱 휴게소 딱 들어. 내가 아무래도 차가 빠르지 내가 빠르나? 내 마음이 급하니까 문 열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재치기 할 때 조금 이렇게 찔끔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한 몇 번 있었는데 갱년기 지나고 나서 저는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게 또 이렇게 나이 들수록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실금 증상은 평범했던 일상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수영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수영하다가 세면은 그 물 다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이게 요실금이나 관략근이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략근도 조절을 못할 나이가 됐나?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도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창피해. 그래요? 왠지 조금 수치심? 저는 좀 그런 게 들더라고요. 부인과 질환이 있잖아요. 네. 그녀들의 말 못할 고민인 요실금. 요실금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환경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는 최근 성인용 기저귀 매출이 아기용 기저귀 매출의 2배를 넘어섰고 급증하는 성인 기저귀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늘어나는 요실금 인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성인 여성의 50%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요실금은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나이 든 사람만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갱년기를 겪고 난 40대, 50대에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실금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무려 89%가 여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요실금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보다 요도가 짧고 노화, 임신, 출산, 폐경 등으로 골반이 처지면서 요도나 방광 기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실금 증상이 생기면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고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사회적 암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고통스러운 나날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한 실내 탁구장을 찾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현란한 발놀림은 기본. 정확하고 강력한 스매싱까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여성. 오늘의 주인공 나은미 씨입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긍정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모습인데요. 마음 많은 탁구 국가대표가 되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승부를 펼칩니다. 언니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갔다 와.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더니 급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언니 미안해. 쏘리. 아니야, 괜찮아. 다시 경기가 이어지나 싶더니 아니 한번 또다시 찾아온 신호. 알았어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갔다 와. 자주 가니? 자주 가. 여성용품을 챙겨 재빨리 화장실로 향합니다. 결국 또다시 중단된 게임. 잠깐 쉬어. 한 게임도 끝내지 못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 마시고 싶더니 잘 됐네. 시원하게 물을 들이키는 명희 씨와 달리 물 한 모금 편히 마시지 못하는 은미 씨. 좋겠다.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거는 화장실 밤에 자다가 깨서 깊은 잠을 못 자고 화장실 한 2-3번?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좀 많이 생각하고 가죠. 실수할까 봐. 휴게소 들릴 때마다 뭐 마려운 생각이 없어도 그냥 가면은 앉으면 그냥 볼일 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활력 넘치던 은미 씨에게 찾아온 건강 적신호, 바로 요실금인데요. 그날 이후 마음 편히 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지하철뿐. 지하철을 타기 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난 뒤 조금 가뿐해진 마음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은미 씨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은미 씨.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걸까요? 은미 씨가 한숨에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인데요.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수많은 난관으로 변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렇더라고요. 내 의지하고 다르게. 과거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즐겼던 은미 씨.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친구들 사이에선 늘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그러나 요실금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면 좋지. 언제 가는데? 토요일 날? 나는 가기 힘들 것 같아. 다음 기회에 갈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는 소변 때문에 외출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자신감이 없죠.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막 화도 나고 그러죠. 혼자서 화났다, 혼자서 그냥 삭혔다. 그게 아주 싫은 거죠, 그게. 그녀의 일상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요실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은미 씨. 든든한 아침 식사를 위해 영양소를 고루 갖춘 다양한 밑반찬을 준비합니다. 짭조름한 감칠맛이 일품인 젓갈과 장아찌까지 푸짐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는데요. 여기 요실금 해방을 위한 그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짭조름한 젓갈을 그냥 먹지 않고 물속에 풍덩 빠뜨리는 은미 씨. 물에 헹궈 염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짠맛만 느낀다는데요. 장아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짭조름한 반찬을 물에 씻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짜게 먹으면 물이 먹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물을 좀 적게 먹으려면 좀 싱겁게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먹어야지. 건강관리 안 하면 내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고생하잖아요. 배뇨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갈증을 일으키는 짠 음식을 멀리한다는 은미 씨. 요실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빼놓지 않는 일과가 또 있습니다. 작은 수첩 속에 정체불명의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소변 일지. 하루에 소변을 얼마 간격으로 몇 번이나 보는지 그거를 적어 놓으면 좋다 그러셔갖고 적어 놓고 다음에 이제 병원 갈 때 선생님 보여드리려고요. 배뇨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일 배뇨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많을 때는 한 12번에서 한 15번?
15번 할 땐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막 짜증나고 막 누가 건드리면 막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글쎄요. 낮에 다녀도 비몽사몽 다니고 깜빡 잠들고 일어나면 많이 잔 줄 알고 보면은 1시간 잤고 2시간 잤고 그러니까 그게 막 속상하더라고요. 큰 마음을 먹고 외출 준비에 나선 은미 씨. 요실금이 생긴 후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데요. 자꾸 어둡고 칙칙한 색의 옷에만 손이 갑니다. 고심 끝에 검정색 원피스를 골랐네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서. 실수할까 봐. 흰 옷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밝고 화려한 색의 옷을 좋아하지만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챙기는 또 한 가지 필수품, 바로 여분의 속옷과 요실금 패드인데요. 잠깐의 외출에도 가방이 두둑할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뭐 멀리 가는 거는 뭐 한 3개, 4개? 3개? 그리고 가까이 갈 때는 최소한 1개는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죠. 아니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약국 가서 산다 하더라도 덩어리로 사야 되니까 매번 성가시고 그러니까는 그냥 백마다 얻을 땐 다 넣어놓고 다닐 때도 있어요. 건강 상태를 자세히 체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요실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요실금 증상을 알아보는 9가지 문항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요실금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은미 씨는 9개 모두 해당됐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하루에 소변 횟수가 한 10번에서 12번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6번에서 8번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좋죠. 근데 소변을 갖다가 봤을 때 한 시원하게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찔끔찔끔 나오니까 또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항상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소변 볼 그쵸. 준비가. 벌써 이제 7월 1일만 해도 네. 8번. 많을 때는 20번 정도. 8번. 없을 때는 자극 증상 같은 것도 많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방광이에요. 방광인데 이제 소변이 좀 약간 많이 좀 차 있는데 요 부위가 소변이 나가는 부위예요. 이게 요도고. 근데 정상인들은 기침했을 때 이 부위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요실금 있으면 이게 툭 떨어지거든요. 기침 세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한번 기침 세게 한번 해봐요. 그렇지. 툭 떨어져요. 이만큼 오줌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좀 상당히 많이 새는 걸로 이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기침할 때 순간적으로 배의 압력이 높아지며 소변이 유출되는 건데요. 폐경이 됐을 때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성 호르몬이 방광을 조절하고 있다가 그 조절력이 딱 없어지면 또 요실금이 또 확 또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다 해당되세요. 그리고 근데 요실금을 방치하게 되면 그 여성들의 회음부 쪽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 돼요. 질염이 그렇죠. 자주 생기고 그리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렇죠. 지저분해지고 뭐 패드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그 요 이제 여성들 회음부 쪽에 그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맨날 가렵고 그러니까 창피하잖아. 냄새도 나고. 또 이제 질의 염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방광염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겨요. 방광염이 자주 생기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신우신염이나 이제 신장 기능의 이상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투석받는 환자들도 많이 또 생겨요. 요실금 때문에. 나름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그래서 했는데 요실금을 빨리 해결하시고 그런 어떤 합병증에서 벗어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요실금의 원인은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들한테 많은데요. 여성들한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이 호르몬 자체가 방광의 조절력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방광의 조절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골반 저근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요실금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실금 방치 시 대인기피증과 같은 사회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우울감이 3배가량 증가하는데요. 또한 요실금으로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상실감이 커져 배우자에게 들키기 싫은 속 깊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실금의 주 원인인 골반 저근이란 무엇일까요? 이 골반 저근은 골반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해먹 모양의 근육으로서 방광, 자궁, 직장 등의 장기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고 요도, 질, 항문 세 가지 조임군의 수축 운동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장기를 지지하며 열고 닫고 잡고 버티기를 반복하면서 혹사당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골반 저근의 탄력이 떨어지고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 소변을 놓치게 되고 한 방울, 두 방울 새는 소변이 늘어나며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왜 소변이 새는 건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반 저근이 튼튼하면 조이는 힘이 강해서 소변이 새지 않지만 골반 저근이 약해진다면 이렇게 소변이 새게 되는 거죠. 골반 저근이 탄력을 잃고 방광이 아래쪽으로 처지며 발생하는 요실금. 장기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밑이 빠지는 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화로 골반 저근이 느슨해지면 자궁, 질, 방광, 직장 등의 골반 장기가 밑으로 처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3명이 골반 장기 탈출증을 앓고 있고요. 전체 환자에서 50대 이상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5.6%나 되는데요.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질 점막과 자궁에 염증이 생기고 점막이 벗겨져서 궤양성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신장이 팽창하는 수신증이나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느슨해진 골반 저근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는 골반 저근. 어떻게 해야 골반 저근의 탄력을 올려서 요실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건강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어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인 벨리댄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허리와 골반을 흔들다 보면 신체 탄력은 물론 코어 근육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벨리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 슈미로 누가 제일 오랫동안 슈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더 흔들어요.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기요.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잖아. 더. 우, 박수!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면 70 넘으시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진짜 아름다운 언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근육이랑 이 배, 허리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더울 때도 저희보다도 체력이 되게 월등하세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벨리댄스 팀의 최고령자 혜경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며 튼튼한 속근육을 자랑하는데요.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오랜 시간 속근육을 단련한 결과랍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다 보니까 근육도 빠지고 근육 빠지면 속근육도 빠지고 다 모든 게 좀 탄력이 없어진다고 하나요? 이렇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건강해지고 그거를 서서히 저희가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어지는 코어 강화 스트레칭. 네, 관략근 조여서 하나, 둘, 셋, 아랫배와 엉덩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넷, 골반 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느슨해진 골반 저근의 탄력을 높이는 운동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열심히 따라하는 혜경 씨입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회원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연습실 한쪽에 정체불명의 기기가 놓여 있는데요. 익숙한 일인 듯 한 명 한 명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는 혜경 씨.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되게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 익숙해져. 이런 거 정말 처음이에요. 맨 처음에 좀 놀랐는데 시원한 느낌이에요. 예, 회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요실금이 안 좋거나 코어가 힘들거나 하신 분들이 운동 삼아서 여기를 지금 댄스실을 찾아요. 운동 후에, 마친 후에 뭐 힘들거나 하신 분은 잠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계시면서 마사지, 몸 마사지를 하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속근육 관리를 위한 원장님의 작은 배려랍니다. 혜경 씨 역시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로 꾸준히 속근육을 단련한다는데요. 이걸 하면 쪼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실금이 원래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요실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쪼여지니까 그게 좀 강화가 되면 덜 세지 않을까.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사이판에 갔었어요. 무너져가는 식당을 자본금 끌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고, 네, 그렇게 해서 겨우 살려서 잘 키워놓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한국에 와서 제가 큰 수술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좀 한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나니까, 예, 그때부터 요실금이 생긴 거예요. 갱년기 이후 갑자기 찾아온 요실금은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새는 소변 때문에 난감한 적도 많았다는데요. 왜 나한테? 왜 나만? 이렇게 외자가 자꾸 이제 왜 나가 계속 붙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짜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힘들어지고. 느슨해진 골반 저근을 조일 수 있었던 혜경 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일상을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는 그녀. 설거지를 할 때에도 골반 저근 강화 운동을 놓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게 원래 벨리에서 기본 운동 동작이거든요. 요실금에는 골반 저근 운동이 필요한데, 이 운동을 하면은 케겔 운동 하는 것처럼 딱 힘이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원래 양쪽 다리에다가 일자로 벌리고 내려갈 때는 편안하게 올라오면서 엉덩이, 배, 허벅지 3군데를 당기면서 조이는 느낌으로 확 올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요실금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매일 골반 저근을 단련한답니다. 네. 혜경 씨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언니요,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 날씨 되게 더워. 덥죠? 내가 시원한 커피 타왔어. 아이고. 언니 앉으세요. 자, 여기 시원한 거 먹자고. 내가 시원한 거 타왔으니까. 언니는 어떻게 요실금 괜찮아요? 아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쵸. 뭐 요실금이 뭐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또 심할 때는 요실금 팬티 같은 것도 그쵸. 있다 하더라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 어디 외출하고 할 때는 입고 나간다 하더라고. 맞아.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혜경 씨가 나섰습니다. 언니, 내가 속근육이 중요한 거 그걸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언니 보고 한번 따라하라고? 보고 따라하세요. 언니 한번 잘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이렇게 누워서. 코어 상태를 점검하고 단련할 수 있는 일명 코어 테스트. 이게 10초 동안 있어야 되는 거야. 아, 10초? 네, 10초. 오, 되게 힘들 텐데.
강한 속근육의 소유자답게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많이 설수록 좋고 이게 많이 들수록 좋고 이게 똑바로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요실금이 걱정이라는 윤순 씨 차례. 시작부터 위태로운 모습. 안 올라가. 5초 만에 포기해버렸네요. 야,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제. 이 몸에 장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게 골반, 저근, 저근이 튼튼해야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실금도 예방이 되고 장기도 튼튼해지고 우리 몸도 튼튼. 아유 하나. 요실금을 이겨내기 위해 골반 저근 강화에 도움을 주는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는 혜경 씨. 케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대표 운동으로 1948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아놀드 케겔이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늘어진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여성의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케겔 운동의 효과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입증됐는데요. 골반 저근에 힘을 줘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으로서 습관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근력이 약한 노년층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힘들어 못해 먹겠어. 아니요, 언니 운동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 잠깐 일어나 봐요. 케겔 운동을 힘들어하는 윤순 씨를 위해 혜경 씨가 꺼내든 것은 여기 앉으시 잠깐만요. 제가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케겔 운동을 돕는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입니다. 야, 여기, 그 아랫배가 막 조이는 것 좀 저기 돼. 나이 드신 분이나 아무튼 요실금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힘 안 들이고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으니까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아랫배에 막 힘을 막 주니까는 되게 좋아. 요즘에 뭐 케겔 운동 많이 하잖아요. 케겔 운동을 도와주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운동으로 이렇게 조였다 펴다 뭐 이렇게 해주려면 그게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앉아서만 있어도 케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골반 저근 강화를 위한 케겔 운동은 기본. 바쁜 날에도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로 골반 저근을 단련한답니다. 그렇다면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의 저주파 전기 자극이 속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물리치료와 또 재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근육에 직접 저주파 전류를 보내서 이 근육 섬유를 활성화하고 또 근육 수축을 유도해서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운동 후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주파 자극은 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혈액순환이 부족한 부위의 회복을 돕고 또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주파 전기 자극이 요실금 증상 완화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한 연구에서는 요실금이 있는 여성이 8주간 경피 전기 자극을 받은 결과 골반 저근의 근력과 힘, 지구력이 증가했고 요실금 증상이 완화됐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경피 전기 자극이 복합성 요실금 여성의 생리학적 증상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횡문 관략근의 두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극이 복합성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청량함과 짙은 녹음을 만끽하며 성큼성큼 산을 누비는 부부. 가파른 산길도 힘들이지 않고 가뿐하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한참 산을 오르자 부부의 목적지인 산속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골반 저근에 좋은 운동 해요,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반복하는 부부. 종아리가 엄청나게 땡기네.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선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힘을 딱 주고 하세요. 이어서 방광을 자극하는 손바닥 지압까지 열심입니다. 방광이 좋은 운동이라니까 이거 열심히 해요. 방광이 좋아진다고? 그녀가 이토록 방광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여기 이렇게 온다는 걸 엄두를 못 냈거든요. 왜요? 제 나이 때 되는 그 다른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요실금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 그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아, 지금 괜찮으신가 봐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은 꿈도 꾸지 못했었지만 요실금 걱정에서 해방된 후 매일 산을 찾는답니다. 약수 먹고 가죠. 좀 마시고 가야 되겠다. 시원한 약수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그녀. 그러나 과거에는 밖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두려웠다는데요. 둘째 날 때 좀 나이도 좀 많았었어요. 그때 35살인가? 그때 나면서 노산이기도 하고 애가 밑으로 이렇게 처져가지고 그때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좀 이렇게 밑에가 묵지룩하고 이렇게 빠지는 느낌?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보물 같은 둘째 아이. 그러나 출산 후 골반 저근이 약해졌고 이른 나이에 요실금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증상이지만 요실금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요. 많이 웃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소변을 지린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충격이 있었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게 다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우울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요실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은 연숙 씨. 속근육의 탄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 분주히 요리를 시작하는 연숙 씨. 부부의 아침 식단이 궁금해지는데요. 신선한 파프리카를 먹기 좋게 자르고 삶은 닭가슴살도 결대로 찢어줍니다. 건두부 위에 닭가슴살과 파프리카, 마지막으로 향긋한 무순까지 곁들여 돌돌 말아주면 단백질 보충을 위한 영양 만점 닭가슴살 두부쌈이 완성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국물 같은 거, 그러니까 걸쭉한 국물 같은 거를 좋아했었는데 골반 저근에 요 닭가슴살이라든가 두부 이런 게 좋다고 해서요. 단백질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를 지금 계속 해서 먹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매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긴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 자세히 보니 아내 몰래 골반 저근 강화 운동 중이었네요. 그거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해요? 좋은데. 그러니까 빨리 해요. 나나 좀 하고 시원한데 시원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글쎄요, 집사람이 뭐 건강이 좋다고 해서 요실금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잠깐 내가 써보니까 괜찮네요. 그냥 조이는 느낌도 있고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 뺏어 쓰시는 거 너무 뺏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줘야죠. 같이 뭐 나눠가면서 써야죠. 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요실금은 부부의 공통 관심사가 됐습니다. 남편분도 요실금에 참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변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요즘 좀 뜸하게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좀 걱정되시겠네요. 네. 여기 여보 식사하세요. 네. 연숙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닭가슴살 두부쌈. 과연 남편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찍어서 드세요.
두부인가? 이게? 수제 소스를 듬뿍 찍어 한 입 크게 맛보는 남편. 아내의 밥상 덕분에 단백질을 든든하게 챙기는데요. 남편의 반응을 살피던 연숙 씨도 뒤늦게 한 입 베어 뭅니다. 어때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아, 그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해줄 테니까 같이 이렇게 좀 맛있게 먹어요. 예, 그래요. 근데 요즘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저 화장실 자주 가고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실수한 적도 있고 또 나도 또 모르지 실수할 수도. 그러니까. 요실금, 중년 남성들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숨길수록 악화된다는 남성 요실금.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줌이 샌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오히려 여자들보다 더 많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병원을 안 찾게 돼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립선의 이제 수축력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도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방광의 염증을 자주 겪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요실금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식사 후 밀려오는 나른함에 소파와 한 몸이 된 남편. 여보 이제 운동해야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요. 네, 운동합시다. 예, 네. 이거 골반 적은에 좋은 운동 이거. 소파에 앉아서 하는 일명 쿠션 케겔 운동입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고 무릎을 들었다 내리며 코어를 단련합니다. 골반 적은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니까 예. 열심히 해요. 골반 운동 내가 누워서 하는 거 가르쳐 줄게. 아이고. 나봐. 골반 운동을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나섰습니다. 눕죠? 예? 예. 봐봐. 숨을 입 들어 마시고 이것보다 그거 브릿지란가? 브릿지 운동이지? 예. 숨을 입에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이게 말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말아서 올라오고. 어머니 표정이 좀 떨떠름한데요? 예? 떨떠름한. 아, 이걸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지금 뭐 그런 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좀 말 안 듣는 스타일이시죠? 그러지. 말 안 듣지. 마음에 안 드는 게 90%. 어이구 힘들어. 에, 나와봐. 뭐 하라고 지금? 내가 그거 하는 거야 지금? 네. 응.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럼. 운동을 포기하고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를 자연스럽게 찾는 남편.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어. 아 내가 좋으니까 써도 되는 거지 뭐. 내 쓰고 난 다음에 뭐 하루 종일 내가 안 와. 아, 해 그럼 뭐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다 했지. 드디어 연숙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루 15분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케겔 운동을 하는 연숙 씨. 되게 시원해. 아, 예. 제가 요실금 벗어나려고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쪼여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육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골반 저근을 강화하기 위해 등산 및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집에서는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를 활용해 부족한 케겔 운동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의 저주파 전기 자극이 골반 저근의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광과 자궁 등의 이 장기를 받치고 있는 이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면 요실금과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골반 저근의 이 전기 자극 치료가 허리 골반 조절과 골반 저근 기능을 향상시키고 복압성 요실금 여성의 이 요실금 증상을 감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실금으로 위협받고 있는 은미 씨의 일상,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남 이해 같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네요. 그녀를 위해 건강 조력자로 나선 지연숙 씨.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걱정 많으시죠? 네. 저도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 여행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증상이 심했어요. 저만의 노하우를 은미 씨에게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그러면 좋죠. 쿠션 케겔 운동부터 영양 만점 단백질 식단, 저주파 전기 자극을 통한 자동 케겔 운동까지 연숙 씨의 요실금 관리 노하우가 은미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요실금 탈출 프로젝트 시작! 삼시세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기는 것은 물론 골반 저근 강화를 위한 쿠션 케겔 운동도 병행하고요. 하루 15분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로 부족한 케겔 운동을 보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후 다시 찾은 병원. 당당하게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등장한 은미 씨. 과연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요실금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문진을 진행한 후 배뇨일지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배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세월이 가서 내가 이제 아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운동하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을 빡 주기 전에는 방귀도 안 새고 소변도 잔여감도 없고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주파 전기 자극을 통해 케겔 운동을 보완한다면 속근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저주파 전기 자극이 소변 유출을 개선하고 골반 저근의 수축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실금 건강 관리를 위한 기기 사용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제품인지 또 이 환부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기별 권장 사용 시간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나은미 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랜 고통 끝에 요실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은미 씨. 드디어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답니다. 잠깐 물 좀 먹고 하자. 아이고 힘들어. 밖에서는 물도 마시지 못했던 그녀. 이제는 마음껏 물을 들이키며 갈증을 시원하게 달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도 그전 같으면 한 몇 번 뛰면은 화장실 들락날락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물도 맛있게 실컷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젊었을 때 당연히 그러는 건지 알았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처럼 자신감 있게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요. 움츠러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당당한 일상을 되찾은 은미 씨. 그녀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나의 배뇨 습관을 살피고 초기에 요실금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막에 찾아올 황혼의 불청객과 결별하는 방법입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